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발자 세계를 뒤흔든 한마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도구의 표준이 된 하시코르프의 공동창업자 미첼 하시모토가 깃허브에 대해 충격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한 문장이 더 레지스터를 통해 보도되면서 개발자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테라폼과 볼트를 만든 인물이 이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다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 도대체 깃허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미첼 하시모토는 그냥 평범한 개발자가 아닙니다. 테라폼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이라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시대를 연 장본인이 직접 깃허브의 변질을 지적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을 잡으시라고 한 가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2024년 IBM은 하시코르프를 약 64억 달러, 우리 돈 6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를 키워낸 인물이 깃허브를 비판한 겁니다. 발언의 무게가 다르죠. 깃허브의 17년 역사를 압축해서 보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2008년 개발자들의 사랑방으로 출발했고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75억 달러에 사들였죠. 그리고 2021년 코파일럿이 등장하면서 플랫폼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수준의 불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쌓이고 있어요. AI가 자동으로 만든 가짜 PR, 스팸 이슈, 그리고 정작 필요한 기능은 안 만들어주는 깃허브의 행보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깃허브이 작은 서비스라면 이런 비판이 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의 개발자가 이용하는 사실상 표준 플랫폼입니다. 그런 거대 플랫폼에서 핵심 파워 유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한눈에 비교해드릴게요. 왼쪽이 우리가 사랑했던 깃허브, 오른쪽이 지금의 깃허브입니다. 본질이 바뀌었어요. 협업 도구에서 AI 영업 채널로 변해가는 모습을 많은 시니어 개발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산 이유는 결국 비즈니스죠. 애줄 클라우드를 더 많이 팔고 코파일럿 구독을 늘리는 게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코드를 짜는 사람들의 요구는 자꾸 뒤로 밀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AI 기능이 들어오는 속도를 보세요. 2021년 베타로 시작한 코파일럿이 단 3년 만에 깃허브의 모든 영역에 침투했습니다. 특히 2024년 워크스페이스가 나오면서 이슈를 PR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이 생겼고 여기서 가짜 PR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시모토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매일 코드를 보는 메인테이너들이 똑같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의미 없는 PR, 일명 AI 슬롭을 걸러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깃허브이 AI에 올인하는지 숫자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코파일럿 한 제품에서만 연 2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이 정도 돈이 보이면 회사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본질적 도구로서의 깃허브이 흔들린다는 점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가짜 보안 취약점 리포트를 보시 마구 보내는데 받은 메인테이너는 일단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 코드에 존재하지도 않는 함수를 호출하는 환각 PR도 흔하죠. 이게 매일 수십 건씩 쏟아지면 진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더해 법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요. 코파일럿이 GPR 같은 카피래프트 라이선스 코드를 학습한 뒤 라이선스 정보 없이 출력한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개발자 커뮤니티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깃허브의 신뢰도는 58%로 떨어졌는데 길랩이나 코데버그, 자가 호스팅 포개호는 80%를 넘기고 있어요. 사용자 수는 깃허브이 압도적이지만 만족도는 정반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깃허브이 AI 기능은 빛의 속도로 추가하면서 정작 가장 많이 쓰이는 이슈 트래커는 거의 손을 안 댄다는 겁니다. 검색 한번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라벨 관리도 수년 전 그대로예요. 사용자들이 답답해하는 이유입니다. 하시모토가 말한 진지한 작업이 뭔지 정리해볼게요. 단순히 코드를 올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유지 보수하고 보안을 책임지고 진짜 사용자들이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 작업에 깃허브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인 거죠.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AI 코딩 도구가 보편화된 이후 거부되는 PR 비율이 73%나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노이즈가 많아진 거죠. 메인테이너의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늘어난 셈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단계별로 보면 명확합니다. AI 도구를 무료로 풀어서 사용자를 끌어들이지만 그 부작용으로 저품질 기여가 폭증하고 결국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떠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메인테이너 한 명의 평균적인 하루를 살펴보면 더 와닿습니다. 8시간 근무 중에 절반 이상을 AI가 만든 노이즈 걸러내기에 쓰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코드 작업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지한 작업이 가능할 리 없죠. 리눅스 커널 같은 진짜 진지한 프로젝트들은 이미 강경한 대응에 들어갔어요.
AI가 자동 생성한 패치는 검토 없이 거부한다는 정책을 명시적으로 발표한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GitHub의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이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프로젝트들도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20여 개의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GitHub을 떠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다들 어디로 가는지 살펴볼까요? 크게 4가지 흐름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는 길랩으로, 오픈소스 진영은 비영리 코데버그로, 미니멀리스트들은 SR.HT로, 자가 호스팅을 원하면 포게오로 갑니다. 각자 철학이 분명한 대안들이죠.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인 길랩과 견줘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GitHub은 AI에 올인하는 반면 길랩은 통합 데브옵스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에요. 자가 호스팅 옵션이 있다는 점도 보안이 중요한 기업들에겐 큰 매력이고요. 성장률만 봐도 흐름이 읽힙니다. GitHub의 신규 가입 증가율은 8%로 둔화된 반면 코데버그는 145%, 포게오 인스턴스는 무려 210% 늘었습니다. 절대 규모는 아직 작지만 추세는 분명해요. 진지한 사용자일수록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코데버그입니다. 독일의 비영리 협동조합이 운영하는데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절대 쓰지 않겠다고 명시했어요. GitHub에 실망한 개발자들이 마치 디지털 망명처럼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역행 현상도 보입니다. 클라우드 시대에 다들 SaaS로 옮겼는데 진지한 개발자들은 다시 자가 호스팅을 선택하고 있어요. 내 코드는 내가 통제하겠다는 디지털 주권의식이 돌아온 거죠. 포게오 같은 경량 솔루션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시간 순으로 보시죠. 하시모토 본인도 최근 만든 고스트티라는 터미널 프로젝트에서 GitHub 이슈 트래커를 안 쓰고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떠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GitHub의 가장 큰 자산은 네트워크 효과예요. 채용할 때 GitHub 프로필을 보는 게 당연시되고 오픈소스를 발견하는 통로 역시 GitHub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판은 쏟아져도 쉽게 옮기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현실적인 이주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처음엔 미러링으로 시작해서 이슈, 트래커, CI/CD 순으로 분리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옵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 오픈소스의 인프라가 한 회사 손에 있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메일이나 웹처럼 코드 협업도 분산된 표준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시모토의 발언은 이런 본질적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혼자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사워세우트의 창립자 드루 디볼트를 비롯해서 여러 오픈소스 거장들이 비슷한 진단을 내놓고 있어요. 한두 명의 불만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볼게요. 단기적으로 GitHub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진지한 프로젝트들이 점차 이탈하면서 커뮤니티의 무게중심이 분산될 거예요. 길게 보면 페디버스처럼 분산된 코드 협업 표준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액티비티 퍼브 기반 포게호가 그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숫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2025년 조사에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의 약 60%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줄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의 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모토의 발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한 거장의 짧은 한마디가 코드 호스팅 생태계의 균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GitHub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진지한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위상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